자, 이 시간도 열심히 또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최대한 상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귀에 쏙쏙 들어와서 쏙쏙 박사인지 아니면 똑똑하게 이야기해줘서 똑똑 박사인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. 핵심 포인트만 꼭꼭 짚어주시는 우리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. 자, 1부에 이어서 2부 이 시간도요.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먼저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부 강의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, 대표님? 네, 이 시간에는 제목부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재개발, 재건축 투자의 시점과 선호도의 변화를 한번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. 요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오래간만에 부제도 잡았습니다. 한번 투자하면 발목이 묶이는 재개발, 재건축 투자. 이 재개발, 재건축 투자는 투자도 어렵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로 만들어지겠지. 그 기대감 때문에 기다리다가 발목이 묶여서 나오질 못합니다. 발목만 묶입니까? 마음도 묶이고 내 까만 머리도 묶여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하얀 머리마저도 만질 수 없는 단계에 가는 분들이 많지요. 이 참 기대감이라는 거, 이 재개발, 재건축이 전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이건 안 할 수도 없습니다. 왜?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정말 멋지게 해보고 또 멋진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면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 외면할 수도 없지요. 그래서 참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영원히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살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호도가 참 많이 변화가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은 꿈을 꿉니다. 이렇게 그냥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 10년, 15년 내에 1, 2, 3, 4, 5 단계해서 입주해서 그냥 좀 안정되게 가끔 생각하지요. 그 1, 2, 3, 4는 어떻게 되냐고 궁금하실 텐데 1번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요. 재개발의 경우에는 노후도 및 아니면 재개발 지정 요건인 세장형 필지가 많다든가 호수 밀도, 접도율 이런 계산을 해서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.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 D를 받고 2차 또 요즘 받아서 요즘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원했던 분들이 만약에 또 실망을 주지요. 그런데 이 안전진단이 원하는 만큼 딱 됩니까? 이것만 가지고도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. 그래서 좀 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 두 번째, 2단계는 뭐냐면 추진이 승인해서 그리고 조합 인가까지 해야 됩니다. 요건 하도 많이 늘어지니까 정부가 이제 추진이 승인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안 하면 추진이 해산하겠다. 그래서 2년 일몰제를 적용합니다. 이제. 그래서 이제는 사업이 좀 그나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요.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받고 3년 이내에 또 진행을 해야 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데 또 네 번째는 관리 처분을 했습니다.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하고 또 착공 들어갑니다. 다섯 번째는 준공하고 시세를 형성하는 단계지요. 많은 사람들이 요 단계 재개발 재건축은 한번 진행하면 원래까지 이 완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보통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한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가기를 바라지만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도정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가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안 이루어질 게 4배, 3배로 늘어집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번 안전진단, 정비구역 지정 요것만 가지고도 늘어지죠. 호수밀도 내일 노후도가 안 맞는 데는 또 노후도를 맞추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안전진단 받아도 건물의 상태가 좋고 하면 D가 안 나오니까 또 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
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만 해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안전진단 신청하고 모금해가지고 지금 현재 프랜카드 걸어놓고 했지만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만 올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다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몽땅 넣는데 앞으로 20년을 여행해야 될지 15년을 여행해야 될지 모르죠. 또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추진위 승인 다 나가지고 조합 인가 나면 가격이 또 바짝 오릅니다. 그러면 이 가격 올라가면은 이제는 뭐 또 대서특필 되죠. 뭐 조합 인가 났으니까 간다 했는데 이게 또 언제 갈지 모르는 함흥차사가 되죠.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조합 인가 아직 안 났잖아요.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이거 사업시행 인가 아직도 안 났잖아요. 이게 한다고 한 게 벌써 2006년 이전이니까 벌써 13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금 현재 다음 단계를 못 나고 표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건 주민들의 의견 75% 이상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 그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도정법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지 구청의 이런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는데 언제 얼마나 버는지를 뭔가 딱 얘기를 해달라고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? 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의 속도는 신도 모른다.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잘 찾아가야 되고 그 주민들의 동의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파나 비대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진행해야 되지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 분양한다고 또 이제 관리 처분하고 한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나면 먼저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청약 통장 가지고 오지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입주하고 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투자의 시점을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겠습니까? 1번 전부터 0번이 있다고 하면 0번부터 5번까지 다 하겠습니까? 아니면 2번에서 3번까지 하고 나오겠습니까? 이건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이고 숙제입니다. 2, 3번이 잘 되면 3, 4번이 빨리 될 것 같고 4, 5번이 잘 되면 금방 돈 벌 것 같고 그런데 또 돈 버는 거하고 무관해지고 너무 비싸니까 투자하기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. 저는요 투자의 시점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곳은 재건축으로 보지 마라. 그래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한번 투자를 하고 안전진단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될 놈인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대상인지 아니려면 얘가 예를 들어서 87년식인지 86년식인지 집 상태는 양호한지 봐야 됩니다. 이 집 상태, 아파트의 상태를 보면서 결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눈으로 돈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. 재건축, 재개발 가가지고 너무 더러워요. 뭐 집이 이래요. 주차장이 뭐 이래서 투자 안 하는 사람. 그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분이에요. 상태가 안 좋을수록 재건축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표현을 합니다.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되지 눈으로 맞추는 투자는 하지 마라. 그래서 재개발, 재건축 투자는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보지를 못하죠. 눈을 뜰 때는 허름하고 정말 상태 안 좋은 걸 찾아내서 가격이 싸고 가능성, 주변 시세를 보면 가능성이 보이거든요. 가능성을 찾아서 하라. 그리고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때 가격이 비로소 껑충 오릅니다. 껑충 오르면 이때 팔고 다른 데 가는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조합 인가가 나는 여기 2번이 끝나고 나면 조합 인가가 나면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. 차라리 가격 오르고 난 후에 조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그 시점을 3번 사이에 끼어있는 건축 심의 통과하는 시점으로는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그래도 10년 또는 8년에서 10년 이내에 확실히 되죠. 확실히 된다는 건 돈을 그만큼 적게 버는 거죠. 누군가가 이만큼을 벌어간 겁니다. 이만큼을.
예, 건축 시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만큼 누군가 저는요 벌 거 나은 사람이 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나는 나만 덜 벌어도 벌 게 별로 없어도 확실히 버는 게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자녀분들이나 손주 또는 이렇게 증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진단 이전이 훨씬 쌈으로 이태하면 더 좋습니다. 그러나 내가 자녀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자빨리 이제 아이들 뭐 곧 장가 갈 때도 됐고 하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안 되는 거죠. 자기가 맞는 선호도에 자기 선호도와 입장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지. 자기는 지금 나이가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은 20세, 30세 다 돼갔는데 아직도 여기 재개발, 재건축 15년 뒤에 20년 그거 입주하면 애들 장가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어리석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후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심지어는 관리 처분 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왜 그러느냐? 우리 보통 보면 관리처분 끝나고 나면 조합원 가지고 나면 일반 분양할 때도 좋은 지역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간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는데 이거 경쟁률이 뭐 30대 1, 50대 1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 투자해도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좀 더 내려와서 관리처분 전 사업 시행가 또는 건축 심의 때 하더라도 남는데 맨날 사람들은 먹을 욕심만 많이 부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는 공평하고 상당히 정교하다. 이런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 투자하는 지역과 투자하는 시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다. 그런데 잘 모르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. 이럴 때는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고 난 후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.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.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부동산도 자기에게 맞는 투자할 부동산이 있고 자기에 맞는 부동산 옷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늘 주장하는 바인데요. 오늘 여러분들이 괜히 잘못 투자해서 발목 잡혔네, 발목 묶였네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나에게 적합한 투자를 하시라고 권면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